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3일 손실함수 로스 펑션을 주제로 오픈DMQA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시우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연구실 소속으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손실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데이터 종류에 따른 손실함수를 알아볼 것인데 이제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회귀 모델, 분류 모델에서의 손실함수, 그 다음에 다양한 손실함수들을 훑어보고 이제 최고의 손실함수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에 딥러닝 모델을 신경망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킬 입력값을 얻기 위해서 임의의 데이터에서 전처리를 수행한 입력값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을 딥러닝 모델에 넣고 임의의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서 각 층별로 연결을 합니다. 딥러닝 모델에서 임의로 지정된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순전파를 진행하여 예측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예측값을 실제값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얻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손실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오차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오차를 옵티마이저를 활용해서 역전파를 진행하게 되고 이 역전파를 진행하여서 매개 변수를 초기값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이 딥러닝 모델 학습 프로세스에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를 활용해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저희 연구실 배진수 연구원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 손실함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손실함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손실함수라고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손실함수와 비용함수, 목적함수가 저희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손실함수, 비용함수, 목적함수에 대해서 좀 정의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나온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의되는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예측값과 하나의 실제값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비용함수의 경우에는 모든 예측값과 모든 실제값에서 나온 오차를 일반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손실함수에 비해서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적함수의 경우에는 어떠한 값을 최대화 혹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가장 큰 개념이고 손실함수와 비용함수는 좀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손실함수와 비용함수와 목적함수는 분명 정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같은 의미로 굉장히 혼용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 비용함수, cost function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은 이 손실함수, loss function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손실함수로 용어를 통합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손실함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나뉘는데요. 이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키와 몸무게 등과 같이 이제 셀 수는 없는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산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숫자로 구성된 자동차 사고 건수 등을 의미합니다. 범주형 데이터에서의 순위 데이터는 범주 간의 순서의 의미가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평점과 선호도 등이 있고, 명목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범주 간의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성별, 혈액형 등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크게 나뉘었지만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회귀분석 모델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분류 모델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치형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회귀 모델에서의 손실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을 핸드폰 성능에 따른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회귀 모델로 얘기를 하자면 성능 X에 따른 가격 Y를 예측하여 선 Y-햇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오차가 음수 또는 양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서 이 순수한 오차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값을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 오차를 더하고 평균으로 나눈 평균 절대 오차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절대 오차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평균 절대 오차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절대값이 빠지고 제곱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를 이제 여러 번 학습을 진행하여서 이렇게 더 좋은 모델로 학습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류 모델에서의 손실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캐릭터 이름을 분류하는 모델을 정의하겠는데요. 이 아래에 보시면 짱구의 그림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입력값으로부터 모델을 거치면은 짱구라는 예측값이 나오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파를 한번 진행한 모델에서 나온 예측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이 오른쪽의 실제값은 원합 인코딩을 통해서 짱구가 정답이기 때문에 짱구에 1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측값과
원화 벡터로 이루어진 실제값과의 차이를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통해 오차를 도출할 것인데요. 이 교차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P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값, L 같은 경우에는 실제값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모두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n분의 1을 통해 이제 양수값으로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수식을 여기에서 나온 예측값과 실제값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가 예측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0.1, 0.3, 0.4, 0.2가 각각 클래스에 따라서 들어가게 된 모습이고요. 이 로그 바깥의 이 실제값의 경우에는 짱구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0이 되어서 이 짱구 클래스만 남게 됩니다. 이후에 전부 이제 데이터 개수만큼 더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제 n이 1이어서 마이너스 1인 상태입니다. 이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3개 클래스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로그 0.3이라는 값에 마이너스를 씌워서 0.5229라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순전파 한 번을 진행한 모델에서는 오차가 0.522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사실 이 짱구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값이기 때문에 이 역전파를 여러 번 진행해서 최종 모델을 좀 만들었고, 이 모델에서 나온 예측값을 이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짱구가 0.78로 기존에 0.3이었던 결과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예측값과 원화 벡터로 이루어진 실제값과의 차이를 이렇게 손실 함수를 통해서 다시 오차를 도출해 볼 것인데요. 아까와 같이 이 세 클래스에 대해서는 0이기 때문에 이 짱구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되면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양수로 변환을 하면은 이제 0.1079라는 오차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줘도 이렇게 교차 엔트로피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오차를 유용하게 분류 모델에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귀 모델과 분류 모델에서 대표적인 손실함수들이 정의가 되고, 파이토치에서 이렇게 MAE, MSE,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목적에 따라서 4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이토치에서 제공되고 있는 손실함수는 금일 기준으로 총 21의 종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다양한 손실함수를 직접 수정하여서 사용하거나 또 새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손실함수를 탐색하기 전에 손실함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그 머신러닝 모델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 오차를 도출하기 위한 식을 손실함수라고 부르고, 이 대표적인 손실함수로서 분류 모델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함수가 중요한 이유를 예시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는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 분야 자체의 한계로서 좀 많이 부딪혔고, 다양한 손실함수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최고의 순실함수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경험적 탐색입니다. 데이터 또는 분야에 따라서 자주 쓰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MSE나 크로스 엔톨피와 같은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파이토치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제공되는 다양한 로스 펑션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더 좋은 성능을 뽑고 싶거나 학습이 잘 안 될 때 제공되는 로스 펑션을 수정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로스 펑션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사실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 현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스 펑션을 일일이 하나씩 사용해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후에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General and Adaptive Robust Loss Function으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적응하여 손실함수가 변화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측값이 좀 이상할 때 손실함수 자체가 좀 평평하게 활용이 되다가 이상치를 거르고 중요한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가중치를 줄이고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데이터들에 맞춰서 학습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깊이를 추정하는 모델의 성능을 높인 예시를 들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인풋으로 도로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제 맨 아래에 와 같이 색깔로 표현해주는 이런 깊이를 색깔로 표현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처음에 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경우에는 되게 어디가 정확하게 깊은지 알기가 굉장히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 어려웠지만 이 본 논문에서 이 로스 펑션을 활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좀 더 가깝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AM, LFS, O2ML for Loss Function Search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강화학습을 이용하여서 학습 과정에서 최적의 손실함수를 찾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O2ML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은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거친 후에 이렇게 아웃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처리, 후처리, 모델 파라미터 설정 등의 과정을 직접 해주는 그런 강화학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MLFS는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고정한 후에 초기화된 모델과 분포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로스와 모델을 넣어주면은 이 여러 가지 로스가 트레인 에폭이 한 번 돌 때마다 이 모델을 거치게 되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화와
최소화를 통해서 각각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좀 결과들인데요. 드라마틱한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들이 조금씩 향상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